유리함수를 해볼게요. 네, 유리함수는 함수는 설명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제 식하고 그래프만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때 그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형태, 그 기준이 되는 형태가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설명하는 함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함수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유리함수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거고, 무리함수는 좀 다릅니다. 무리함수는 이제 뭐 일반적인 형태를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다른 식으로 할 건데 일단 유리함수 할 거니까. 네, 저기에서 그러니까 뭐 2차 함수에 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이 녀석의 역할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질문은 나중에 표준형을 표현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걸 사용하는 문제가 가장 많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껏해야 평행이동이라는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원점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같던 성질 2차 성질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1 커지면 1 커지고 2 커지면 4 커지고 3 커지면 9 커지고 이렇게 제곱으로 값이 나온다는 거, 그냥 그게 다인 거죠. 그게 평행이동을 해봤자 그 지점에서 똑같이 같은 성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K가 제일 중요하게 되죠. 뭐 이런 게 있어봤자 그거는 기껏해야 평행이동을 뿌리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K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K는 뭐 2차 함수도 그렇지만 이 공유를 규정합니다. 공유를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y 값이 a 배가 되는 거니까 y 값이 좀 더 이제 뭐 2배, 3배 그러면 좀 더 급격하게 이렇게 꺾이겠죠. 그런 것처럼 얘도 K 값이 달라지면은 유리함수는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쌍곡선은 우리가 기하라는 책에서 또 배우게 될 건데 그냥 2차 곡선들 중에 하나예요. 맞으면 이제 y는 x분의 k가 2차식이라는 거지. xy는 k 이렇게 생각하시면 2차식이에요. 그래서 뭐 대응되는 쌍으로 있는 곡선을 표현되는데 정근선에서 직각이어서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좌표를 x, y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가로 길이가 x, 세로 길이가 y가 되는 거니까 이 넓이가 k가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점에서 직사평을 만들든지 간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제 x 이 값이 여기 값이 이제 뭐 6이야. 근데 x 값이 커져. 그럼 y 값이 작아져야지 얘 값이 유지가 되니까. 이런 걸 이제 반비례라고 배우죠. 그래서 유리함수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값이 플러스면 가함수합니다. 보통은 이제 저기가 양수일 때 대부분 증가함수거든요. 대부분의 함수가. 거의 유리함수 빼고는 다 증가함수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가 음수일 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K라는 질문은 여기 A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에서 겹치는 함수는 뭐 그 정도의 질문이 나옵니다. 공률이 같으면 겹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좀 살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K값이 커질 때, 절대값이 커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이렇게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사각형 자체가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멀어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Q는 평행이동인데 그게 이제 뭐 2차함수처럼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프에서 유리함수는 이 반비례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존재가 있죠. 점점 근접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겠죠. 근접만 하는 거예요.
결코 닿진 않죠. 근데 나중에 거의 그냥 그 선하고 같을 정도로 근접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y는 x분의 1을 생각하시면 x 값이 커지면 아주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감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얘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그 얘는 기본적으로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1이 기준이 돼요. 0이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뭐 2분의 1 같은 경우는 여기 2로 오겠지. 근데 여기 있는 뭐 10분의 1 같은 것은 여기 10으로 올 거예요. 그죠? 여기 뭐 100분의 1 같은 것은 저쪽 올 거라고. 알겠어요? 네. 이 사이에 있는 되게 좁은 범위죠. 이게 여기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범위의 역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얘가 원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야. 그러면은 0하고 1 사이에서 여기 무한대까지 값이 다 나온다. 뭐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반대로 1보다 큰 값들은 역수를 하면은 전부 다 거꾸로 이쪽으로 이제 꽂히게 되겠죠. 전부 다 값이. 예.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그림 너무 지저분해졌죠? 여기 1, 1 있어. 1, 1 있어. 그러면 1보다 큰 값은 전부 다 0과 1 사이에 다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응용 문제에서는 교점 개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뭐 교점이 몇 개쯤 발생할 것인가 어떤 그래프하고 그런 거 할 때 얘가 굉장히 좁은 구간이어서 그냥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이 돼요. 어쨌든 유리함수의 특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와닿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정근선에 대한 얘기인데 정근선이 x축의 식이 y는 0이죠. 그다음 y축 x는 0이죠.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해요. 평행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쭉 정리하자면 정의라고 한다면 그거는 P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인 실수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역 뭐 치역이 되겠지만 사실은 치역이라고 합시다. 치역은 이제 Q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전도선이 된 거죠. x는 0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면 x는 0이 p만큼 이동하면 x는 p가 정도선이 되는 거고 y는 0, x축이 이제 y축 방향 q만큼 이동하면 y는 q 이런 게 정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은 이제 p, q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저 직각상선의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대칭점 이런 표현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대칭의 중심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길어서 그냥 대충 저렇게 썼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쪽을 굳이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이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이 잘 까먹는 개념이어서 중요한 게 대칭선이거든요. 이 직각상선이 이 y는 x에 대칭합니다. 이 녹색도 k가 양수일 때 그것도 대칭하고요. 이 파란색 k가 음수일 때도 대칭합니다. y는 x에.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합니다. 이 두 가지가 대칭선이에요. 근데 이게 역시 평행이동 하면 이 정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그냥 뿔만 1인 직선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대칭선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y는 P, Q를 지나서 기울기가 뿔만 1인 그런 선이 대칭선이 되는 거죠. 어쩌면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런지만 다 아시면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만약 정의역이 왜 이럴까? 시력은 왜 저럴까? 정보수는 왜 저럴까? 뭐 그런 것들 다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정의역이 왜 그럴까라는 질문 자체는 좀 어색하긴 해요.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네. 그냥, 네, 여기에다가 P 빼고 어떤 수는 넣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P를 넣는 건 문제가 됩니다. 왜죠? 라고 하면 당연히 뭐 분모가 0이 되면은 값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치역은 왜 Q 빼고 다 되는가? 라고 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값이 웬만한 값이 다 나와요. 어떤 수의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은 이쪽에 있는 값을 다 잡아준다는 말이지. 하지만 값 하나만 못 만듭니다. 어떤 값을 못 만들까요, 얘는? 이 분수값은 x가 아무리 L에서도 이 값을 못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0이에요. 기본적으로 k는 0이 아니겠죠. k가 0이 아니어야지 유리함수가 되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써놓을까? k는 0이 아니에요. 분수가 0이란 말은 분자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딱 이 사실 여러분이 아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수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그게 0이면은 분자만 보시면 돼요. 분모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q가 될 수 없겠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산술기하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얘기들도 가능한 저는 시험 기간에 딱 한 번 설명하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이라요.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 저한테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스스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뭐 그래서 뭐 그걸 아는 순간 이제 대칭성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이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조금만 지우고 얘기를 하자면 아까 그 기본 형태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역함수의 기준이잖아. y는 x의 대칭. 그래서 이제 역함수, 당연히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지고도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y는 x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래프. 네, 그러니까 y는 x분의 k로 표현되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칭으로 시켜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네. 이 말이 이제 사실 y는 x의 대칭에도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네, 이게 이제 문제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기억이 많이 쓰니까. 이것도 이제 y는 x의 대칭인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식은 x 더하기 y가 k인 거고요. 이 식은 xy가 k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합과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합과 곱만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래서 x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되는데 xy를 바꿔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과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 기본형 이게 이런 대표적인 함수다 라는 거에서 근데 만약에 평행 이동이 마침 x축구 3만큼 y축구 3만큼 평행 이동에서 이 PQ가 만약에 같다면 if PQ라면 그럼 이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죠? 여전히 y는 x의 대칭이겠죠. 여전히 이걸 성립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런 내용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걸 판단할 때 저 이제 대칭성 개념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0% 얘기, 70% 얘기했고요. 일반형 쓸 거예요. 일반형은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A, B, C, D 가지고 네, 이렇게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형은 뭐 아시겠지만 그냥 나열한 거여서 네,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네,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좀 너무 일반적으로 써서 이렇게 만들어도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그냥 바로 봅시다. 바로 보자는 게 뭐냐면 일단 숫자로 좀 합시다. 숫자로. y는 맨날 1, 2, 3, 4로 하니까 좀 다르게 해봐야지. 뭘로 할까? 2, 3, 4, 5 2, 3, 4, 5로 해볼까? 네, 그냥 해. 네. 자, 이걸 보고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표준형으로 고칠 때 2x 플러스 3은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위에 것만 이게 말고 나누기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느낌으로. 그럼 이제 같은 차수를 나누면은 몫이 그 뭐지? 최고차항 계수의 b 이게 지금 2배니까 네, 그만큼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걸 쓰면 4x 플러스 6이니까 예, 마이너스 1이 남겠네요. 그래야지 같아지지.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분자니까 이렇게 되면 2가 되고 이게 분수로 남아있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몫과 나머지니까 그냥 항상 몫이 뒤에 오고 근데 그건 최고차항 계수의 b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정의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x에다 대입하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6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P, Q, K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P는 얼마죠? 여기에서 저들 이제 살펴보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유리함수를 잘 이해해야 돼요. P가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물론 평행 이동이긴 한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P예요. 그러니까 그 X값이 되면 안 되는 값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P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대답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Q는 얼마일까요? 하면 당연히 2라고 대답할 텐데 그것도 맞으면 Y가 가질 수 없는 값이에요. 여러분 이 식에서 Y가 결코 2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2가 될 수 없다고요? 분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수가 0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분모가 0이 아니에요.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분자에 미정계수가 있어서 0이 될 수 있으면 네, 그 분수 0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자가 0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맞아, 이 형태에서는 분자가 0이 될 수 있나요? 분자가 0이 될 수 있나요? 있죠? 마이너스 4분의 5를 집어넣으면 네. 이렇게 미지수가 문자가 있으면은 값이 이제 뭐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고. 고정값이라고. 그죠? 결코 0이 될 수 없겠죠. 그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야. 좋아요. K는 얼마죠? 네. 마이너스 1이라고 정말 많이들 착각하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K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 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K 값은 여기 계수가 1일 때 기준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x분의 2분의 1이라고 안 쓴다고. 2x분의 1이라고 쓰지. 이때 K가 얼마인가요? 2분의 1인가요? 똑같은 거야 얘들아. 너희들 범위수 계산 정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초반에 진짜 많이 바뀔 거예요. 후반에도 여러분들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이거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3-x분의 4가 있어요. k 값을 구하자면 4라고 많이 해요. 이거 k 값 얼마 됐어요? 마이너스 4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분모의 x 개수를 1로 잡아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수하기 싫으면은 맨날 그걸 분모의 1차항 개수가 1이 되게 다 고쳐놓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낚이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대표적인 함정이에요. K는 계속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학습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표준어 고친 다음에 확인했잖아요. 표준어 고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생각하는 거. 이게 학습 목표가 돼야 됩니다. 꼭 알겠죠? 네. 당연히 이걸 표준어 고치는 것도 따로 연습하셔야 되지만 저는 그걸 이제 분리한다고 설명할 거예요. 분리한다고 목과 나머지로. 근데 그냥 여기서 바로 P 구할 수 있어요. 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가 0인 값으로 만들 수가 있다. Q 값은 이걸로 만들면 돼요. 2분의 4.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써봅시다. P는 뭘까요?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D겠죠? Q는 뭘까요? C분의 A겠죠? K는 뭘까요? 됐을까? 너무 멀었습니다. K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요? 여기서 K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한 다음에 여기 위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D를 대입해야 돼요. 그지? 그럼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C분의 AD 더하기 B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K가 아니라고. C분의 K예요. 알겠죠? 네. 정말 대단한 아이인데 이럴 때 낚이지 않게 공부를 기본을 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한 공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일반에서 논할 만한 것은 절편이에요, 절편. 이걸 분리한 식이 2x 플러스 3분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뭐 2였죠? 자, 여기에서 x절편 구해봅시다. 하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는 0을 하면 되죠, 그죠? 네. 자, 이걸 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절편 구해봅시다. 하면 는 0을 하면 되죠, 그죠? 분수가 0이라는 건 뭘 얘기했죠? 분자가 0이라고 했죠. 분자가. 네. 분모 0으로 만들지 마세요. 네. 분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바로 보이죠. 근데 이건 쉽지 않죠. x절편 구할 때는 일반형이 훨씬 더 편합니다. 라는 사실 여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편 구할 때는 제가 일반형을 쓸 거예요. x절편 뭐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분자가 0이 되니까 그게 y 값이 0이 되니까 분수가 0이 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백제다 이런 거 쭉 나열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y절편도 생각해보세요. y절편은 x가 0일 때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지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3분의 5가 바로 나오네요. 역시 절편은 일반형이 편합니다. y절편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네, y절편은 d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일반형은 딱 저거 하나 절편 구하기 편해요. 나머지는 다 불편해. 알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반형에서 이걸 해내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너네들이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시작하겠니? 이렇게 99%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들려서 가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바로 휙 볼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이 얘기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죠. 역함수 구하는 거. 역함수는 어떤 형태든 xy를 뒤바꾸면 되는 건데요. 그냥 xy 바꿔서 이제 다시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맨날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유지가 되고 여기 A, D만 자리 바뀌고 부호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요. 네. y는 어디가 아까 2x 플러스 3, 4x 플러스 5 이거였지? 네.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무엇과 같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3x 마이너스 5와 같아요. 알겠어요? 네. 여분이 역함수 이렇게 구했어. 근데 1, 2, 3, 4, 5번에 이게 없어. 근데 2번쯤에 이게 있어. 지금 답이 없어요. 이런 상황 옵니다, 진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럴 줄 아셔야 돼요. 아니, 좋은가? 유형수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유형만 좀 살펴보면 되는데 그냥 실전적으로 볼만한 것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를 A로 바꿔놓고 응? 이때 이러려면 이때 그 함수와 역함수가 같으려면 A 값을 이런 식의 질문도 유리함수의 대표 문제입니다. 그러면 A는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너무 안 되었습니까? 3? A가 3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역함수 만들어봐. 똑같은 게 나오는지. 네, 마3이겠죠? 여기가 마3이야, 알지? 여기가 이거하고 부호만 반대. 절대값과 같은. 그래야지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꿨을 때 똑같은 식이 나온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if하고 네 a하고 t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t면 뭐 그걸 a 더하기 t는 0이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거나. 이유도 다 어떻게 있습니까? pq가 같다면 왜 같은지. 왜 같다고? pq가 같으면 왜 역함수가 자기 자신하고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y는 x 위에 정근선의 교점이 있으면 유리함수는 뒤치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pq가 같다는 뜻이거든. 그게 이렇게 생각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역함수 만들었을 때 변하지 않으려면 이래야 돼요 라고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 보세요. 이거 P 뭐예요? 그죠? 이게 0되니까 네. Q 뭐예요? 이게 0인 값하고 여기 값하고 똑같죠? 지금 저기 부호 바꾸고 저대가 같게 놔두니까 이것과 똑같은 이유 PQ가 같아져서 알겠어요? 네. P가 이거 Q가 이게 같으려면은 A가 마이너스 D여야 돼요. 알겠어요? 네.